안녕하십니까? 예전과는 다르게 몸이 조금씩 삐걱거리는 소리를 내는 것 같다고 느끼시는지요? 혹은 예전만큼 활기차지 않다고 생각하면서도 그저 나이가 들어서 그렇겠지 하고 넘기시는 일은 없으신가요? 우리 몸은 때때로 아주 조용하고 미묘한 신호를 보내지만 바쁜 일상에 묻히거나 혹은 뚜렷한 통증이나 불편함이 없어 간과하기 쉬운 건강 문제들이 있습니다. 특히 우리 인생의 황금기라 할 수 있는 60세를 넘어서면서 이러한 조용한 건강 위험들은 더욱 세심한 주의를 필요로 합니다. 겉으로는 평온해 보이지만 수면 아래에서는 서서히 우리 몸의 기둥을 약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희는 60세 이상이라면 반드시 알고 계셔야 할, 하지만 쉽게 묻힐 수 있는 7가지 조용한 건강 위험과 이러한 위험들로부터 우리 몸을 지키고 건강한 노년을 보낼 수 있는 아주 간단하면서도 효과적인 예방법들에 대해 자세히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이 정보들이 단순한 지식을 넘어 여러분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더 나아가 건강하고 활기찬 내일을 만들어가는데 작은 밑거름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건강한 삶에 한 줄기 빛이 되기를 소망하신다면 지금 바로 좋아요 버튼과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오늘 다루는 내용 외에도 평소 궁금하셨던 건강 정보나 여러분만의 특별한 건강관리 비법이 있다면 댓글로 함께 나눠주십시오. 여러분의 소중한 경험과 지혜가 모여 우리 모두의 건강한 노년을 만들어가는데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조용한 건강 위험은 바로 소리 없는 살인자라고도 불리는 고혈압입니다. 고혈압은 초기에는 거의 아무런 증상을 나타내지 않아 많은 분들이 자신이 고혈압이라는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혈압이 정상이었던 분들도 나이가 들면서 혈관의 탄력성이 떨어지고 여러 가지 생활 습관의 영향으로 혈압이 서서히 높아질 수 있습니다. 특히 노년기에는 아침에 혈압이 더 높게 나타나거나 병원에서만 혈압이 높게 측정되는 배기고혈압 현상도 흔하게 나타나 혈압 관리에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초기에는 간혹 뒷목이 뻐근하거나 약간의 어지럼증 혹은 평소보다 쉽게 피로감을 느끼는 정도의 미미한 신호만 나타날 수 있어 대부분 나이 탓이겠거니 혹은 잠시 피곤해서 그렇겠지 하고 대수롭지 않게 여기기 쉽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고혈압을 방치하게 되면 혈관은 지속적으로 높은 압력을 견뎌야 하고 이는 신장에 큰 부담을 주어 심부전, 협심증과 같은 심장 질환의 위험을 높입니다. 뿐만 아니라 뇌혈관에도 손상을 입혀 뇌졸중, 즉 중풍의 발병 가능성을 크게 증가시키며 신장 기능을 저하시키고 시력 손상까지 유발할 수 있는 무서운 질환입니다. 따라서 증상이 없더라도 정기적인 혈압 측정과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예방법으로는 첫째, 식습관 개선이 필수적입니다. 특히 한국인의 식단에서 문제가 되는 나트륨 섭취를 줄여야 합니다. 찌개나 국물 요리의 국물 섭취를 줄이고 젓갈이나 장아찌 같은 짠 음식 대신 신선한 채소와 과일을 충분히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둘째, 적정 체중을 유지하고 규칙적인 운동을 하는 것입니다. 일주일에 3회 이상, 한 번에 30분 정도 가볍게 땀이 날 정도의 유산소 운동, 예를 들어 빠르게 걷기나 자전거 타기 등이 도움이 됩니다. 셋째, 금연과 절투는 기본이며 스트레스를 건강하게 해소하는 자신만의 방법을 찾는 것도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혈압계를 구비하여 정기적으로 혈압을 측정하고 기록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아침 기상 후 1시간 이내 그리고 저녁 잠자리에 들기 전에 편안한 자세로 혈압을 측정하고 변화가 있다면 반드시 의사와 상담해야 합니다. 두 번째 조용한 건강 위험은 뼈도둑으로 불리는 골다공증입니다. 골다공증 역시 초기에는 아무런 증상이 나타나지 않다가 어느 날 갑자기 가벼운 넘어짐이나 충격에도 뼈가 쉽게 부러지는 골절로 이어져 삶의 질을 현저히 떨어뜨리는 질환입니다. 우리 뼈는 젊은 시절, 특히 20, 30대에 가장 높은 골밀도를 자라나다가 나이가 들면서 점차 그 밀도가 감소하게 됩니다. 특히 여성의 경우 폐경 이후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이 급격히 줄어들면서 골밀도 감소 속도가 더욱 빨라져 골다공증에 매우 취약해집니다. 하지만 남성 역시 예외는 아니며 70세 이상 남성의 약 20%가 골다공증을 앓고 있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골다공증이 무서운 이유는 골절이 발생하기 전까지는 특별한 증상이 없다는 점입니다. 골밀도가 서서히 낮아지는 과정에서
간혹 앉았다 일어설 때 다리가 저리거나 아침에 일어날 때 허리가 뻐근하고 묵직한 느낌이 들 수 있으며 예전보다 키가 줄어들거나 허리가 앞으로 굽는 듯한 미묘한 변화가 나타날 수 있지만 이를 골다공증의 신호로 알아차리기는 쉽지 않습니다. 골다공증으로 인한 골절은 주로 손목, 척추, 그리고 고관절 부위에 많이 발생하는데 특히 고관절 골절은 수술 후에도 거동이 어려워지고 장기간 침상 생활을 하게 되어 욕창, 폐렴, 혈전 등 심각한 합병증을 유발하며 심지어 사망에까지 이를 수 있는 매우 위험한 골절입니다. 척추 골절 역시 만성적인 허리 통증과 함께 키가 줄고 등이 굽는 변형을 초래하여 일상생활에 큰 불편을 줍니다. 골다공증 예방을 위해서는 첫째, 칼슘과 비타민 D 섭취가 매우 중요합니다. 칼슘은 뼈의 주성분으로 우유나 유제품, 요구르트, 치즈, 두부, 뼈째 먹는 생선, 미역이나 다시마 같은 해조류, 그리고 녹색 잎채소에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비타민 D는 칼슘의 흡수를 돕고 뼈 건강에 필수적인 영양소로 햇볕을 쬐면 피부에서 자연적으로 합성되지만 노년기에는 피부에서의 합성 능력이 떨어지므로 등푸른 생선, 달걀 노른자, 버섯 등 식품을 통해 섭취하거나 필요시 영양제로 보충하는 것이 좋습니다. 둘째, 규칙적인 운동은 뼈를 튼튼하게 하고 근력을 강화하여 낙상 위험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걷기, 조깅, 계단 오르기 등 체중 부하 운동과 함께 가벼운 근력 운동을 주 2, 3회 꾸준히 하는 것이 좋습니다. 셋째, 술, 담배, 그리고 탄산음료는 칼슘 흡수를 방해하고 뼈를 약하게 하므로 피해야 합니다. 또한 짜게 먹는 습관도 칼슘 배출을 증가시키므로 싱겁게 먹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60세 이상이라면 특별한 증상이 없더라도 일달이 2년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골밀도 검사를 받아 자신의 뼈 건강 상태를 확인하고 필요시 조기에 치료를 시작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세 번째 조용한 건강 위협은 바로 초기 당뇨병, 즉 제2형 당뇨병의 시작입니다. 당뇨병은 혈액 속의 포도당 농도가 비정상적으로 높은 상태를 말하며 초기에는 증상이 매우 미미하거나 거의 없어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당뇨병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지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는 단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으니 괜찮겠지 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당뇨병은 식습관뿐만 아니라 유전적 요인, 비만, 운동 부족, 스트레스 등 다양한 원인으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노년기에는 췌장의 인슐린 분비 기능이 저하되고 세포의 인슐린 저항성이 증가하여 당뇨병 발병 위험이 높아집니다. 초기 당뇨병의 미묘한 신호로는 평소보다 쉽게 피로감을 느끼거나 갑자기 체중이 이유 없이 줄어드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간혹 갈증이 심해져 물을 자주 마시게 되거나 소변을 자주 보는 증상이 동반되기도 하지만 이러한 증상들은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길 수 있습니다. 혹은 날씨 탓이겠지 하며 간과하기 쉽습니다. 상처가 잘 아물지 않거나 피부가 건조하고 가려운 증상, 손발 저림이나 시력 저하 등도 나타날 수 있지만 이 역시 다른 노화 현상과 혼동될 수 있습니다. 초기 당뇨병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방치하게 되면 혈관 손상이 서서히 진행되어 심각한 합병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합병증으로는 심혈관 질환, 협심증, 심근경색, 뇌혈관 질환, 뇌졸중, 만성 신부전, 당뇨병성 망막병증으로 인한 실명, 그리고 당뇨발이라고 불리는 족부질환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합병증들은 한 번 발생하면 회복이 어렵고 삶의 질을 크게 저하시키므로 초기 단계에서의 적극적인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당뇨병 예방을 위해서는 첫째, 건강한 식습관을 유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흰쌀밥, 밀가루 음식, 단 음식, 기름진 음식의 섭취를 줄이고 잡곡밥, 채소, 해조류, 등푸른 생선, 견과류 등 혈당 조절에 도움이 되는 식품 위주로 균형 잡힌 식사를 해야 합니다. 특히 식사 순서를 채소, 단백질, 탄수화물 순으로 하는 것도 혈당 급상승을 막는 데 도움이 됩니다. 둘째, 규칙적인 운동은 필수입니다. 식후 30분에서 1시간 사이에 30분 정도 걷기나 가벼운 유산소 운동을 하면 혈당 관리에 효과적이며 근력 운동을 병행하여 근육량을 늘리면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셋째, 적정 체중을 유지하고 복부 비만을 예방해야 합니다. 넷째, 정기적인 혈당 검사를 통해
자신의 혈당 수치를 파악하고 당뇨병 전 단계라면 더욱 적극적으로 생활 습관을 개선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스트레스를 잘 관리하고 충분한 수면을 취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네 번째로 간과하기 쉬운 건강위험은 소리 없는 시력도둑이라 불리는 녹매장입니다. 녹매장은 시신경이 서서히 손상되면서 시야가 점차 좁아지다가 결국 실명에 이르게 되는 매우 무서운 안과 질환입니다. 대부분의 녹내장은 초기에는 특별한 자각 증상이 거의 없어 시력에 이상을 느꼈을 때는 이미 병이 상당히 진행된 경우가 많습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시야가 조금 흐릿해지거나 눈이 침침해지는 것을 단순한 노안으로 여기고 방치하다가 치료 시기를 놓치는 안타까운 경우도 흔합니다. 녹매장의 가장 큰 위험 요인은 안압 상승이지만 정상 안압을 가진 사람에게도 녹내장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어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60세 이상이거나 가족 중에 녹내장 환자가 있거나 고혈압, 당뇨병과 같은 만성질환을 앓고 있는 경우 또는 근시가 심한 경우에는 녹내장 발병 위험이 더 높습니다. 만성 개방각 녹내장의 경우 초기에는 주변 시야가 아주 서서히 좁아지기 때문에 환자 스스로 변화를 감지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간혹 눈이 쉽게 피로하거나 불빛 주위로 달무리가 보이는 현상, 혹은 가벼운 두통이나 메스꺼움 등이 동반될 수 있지만 이러한 증상들 역시 녹내장만의 특징적인 증상이 아니어서 간과되기 쉽습니다. 병이 진행되어 시야 결손이 중심부로 확대되면 계단을 헛디디거나 물건에 자주 부딪히거나 운전 중 표지판을 놓치는 등 일상생활에 불편을 겪게 되며 결국에는 시력을 완전히 잃을 수도 있습니다. 한번 손상된 시신경은 다시 회복되지 않기 때문에 녹매장은 조기 발견과 꾸준한 치료를 통해 경의 진행을 늦추는 것이 최선입니다. 녹내장 예방을 위해서는 첫째, 40세 이후부터는 매년 정기적인 안과 검진을 통해 안압 측정, 시신경 검사, 시야 검사 등을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특히 가족력이 있다면 더욱 철저한 검사가 필요합니다. 둘째, 어두운 곳에서 장시간 책을 읽거나 스마트폰, 컴퓨터 작업을 하는 것을 피하고 작업 시에는 충분한 조명을 확보해야 합니다. 셋째, 목이 졸리는 넥타이나 옷을 피하고 잠을 잘 때는 너무 높거나 낮은 베개를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넷째, 흡연은 시신경 혈류에 악영향을 미치므로 반드시 금연해야 하며 과도한 음주도 피해야 합니다. 다섯째, 항산화 성분이 풍부한 녹황색 채소와 과일을 충분히 섭취하고 규칙적인 유산소 운동은 안압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지만 물구나무석이나 윗몸 일으키기처럼 머리로 피가 쏠리는 운동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안약이나 스테로이드 성분이 포함된 약물을 사용할 때는 반드시 의사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특히 스테로이드 성분은 안압을 상승시킬 수 있으므로 장기간 사용 시 주의해야 합니다. 소중한 시력을 지키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정기검진과 건강한 생활 습관임을 잊지 마십시오. 다섯 번째 조용한 위협은 바로 노인성 난청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청력이 점차 저하되는 노인성 난청은 매우 흔한 질환이지만 그 진행 속도가 매우 느리고 서서히 나타나기 때문에 초기에는 본인 스스로 자각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가족들이나 주변 사람들이 먼저 TV 소리가 너무 큰 것 같아요. 혹은 자꾸 되묻는 일이 잦아지셨네요. 라고 지적하면서 발견되기도 합니다. 초기에는 주로 높은 음역대의 소리를 듣는데 어려움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예를 들어 여성이나 아이들의 목소리, 새소리나 귀뚜라미 소리 같은 높은 톤의 소리가 잘 들리지 않게 됩니다. 또한 여러 사람이 함께 대화하거나 주변 소음이 있는 시끄러운 환경에서는 말소리를 구분하는 것이 더욱 어려워집니다. 상대방의 말이 웅얼거리는 것처럼 들리거나 발음이 명확하지 않다고 느끼게 되어 자꾸 되묻게 되고 이로 인해 대화에 어려움을 겪으며 점차 사회적인 활동을 회피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귀에서 삐 소리나 윙 하는 소리가 들리는 인형 현상이 동반되기도 하며 간혹 어지럼증을 느끼기도 합니다. 이러한 증상들은 대부분 서서히 나타나기 때문에 많은 어르신들이 나이가 들어서 귀가 어두워지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하며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방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노인성 난청을 방치하게 되면 의사소통의 어려움으로 인해 사회적으로 고립될 수 있으며 이는 우울증이나 인지기능 저하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연구 결과들이 많습니다. 또한
잘 들리지 않아 대화에 집중하려고 애쓰는 과정 자체가 스트레스를 유발하고 피로감을 높일 수 있습니다. 노인성 난청을 예방하거나 진행을 늦추기 위해서는 첫째, 소음 노출을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끄러운 작업 환경이나 장시간 큰 소리에 노출되는 것을 피하고 불가피한 경우에는 귀마개 등을 착용해야 합니다. 둘째, 건강한 생활 습관을 유지해야 합니다. 흡연과 과도한 음주는 혈액순환을 방해하여 청력 손실을 가속화할 수 있으므로 피해야 하며 균형 잡힌 식습관과 규칙적인 운동은 전반적인 건강 유지와 함께 청력 보호에도 도움이 됩니다. 셋째, 스트레스는 난청의 진행을 빠르게 할 수 있으므로 긍정적인 마음으로 스트레스를 잘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넷째, 만성질환인 고혈압이나 당뇨병은 난청의 위험 요인이 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질환이 있다면 철저히 관리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매년 정기적으로 청력 검사를 받아 자신의 청력 상태 변화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조기에 난청을 발견하면 보청기 착용이나 청각 재활 훈련 등을 통해 청력 손실로 인한 불편함을 줄이고 삶의 질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잘 듣는 것은 세상과 소통하는 가장 기본적인 창구임을 기억하시고 청력 건강에 조금 더 관심을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로 우리가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할 조용한 건강 위험은 만성 신장 질환, 즉 만성 콩팥염입니다. 콩팥은 우리 몸의 노폐물을 걸러내어 소변으로 배출하고 체내 수분과 전해질 균형을 맞추며 혈압 조절 및 조혈 호르몬 생성 등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콩팥 기능이 3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저하된 상태를 만성 신장 질환이라고 하며 이는 초기에는 거의 아무런 증상이 없어 침묵의 병으로도 불립니다. 많은 경우 건강검진에서 우연히 발견되거나 혹은 병이 상당히 진행된 후에야 증상이 나타나 치료 시기를 놓치기도 합니다. 노년기에는 신장 기능이 자연스럽게 감소하는 경향이 있으며 고혈압이나 당뇨병과 같은 만성 질환을 오래 앓은 경우 만성 신장 질환의 발병 위험이 더욱 높아집니다. 초기에는 증상이 없거나 매우 미미하여 알아차리기 어렵습니다. 간혹 몸이 쉽게 피곤해지거나 무기력감을 느끼고 식욕이 떨어지거나 소화가 잘 안 되는 듯한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밤에 소변을 자주 보거나 아침에 일어났을 때 눈주위나 손발이 약간 붓는 증상이 나타나기도 하지만 이러한 증상들은 다른 원인으로도 흔히 발생할 수 있어 간과하기 쉽습니다. 경이 진행됨에 따라 피부가 건조해지고 가려움증이 생기거나 소변에 거품이 많이 나거나 혈류가 보일 수 있으며 숨이 차는 증상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만성 신장 질환을 방치하여 콩팥 기능이 심각하게 저하되면 몸속에 노폐물이 쌓여 요독증이 발생하고 빈혈, 골다공증, 혈관 석회화 등 다양한 합병증이 나타나 결국에는 투석이나 신장 이식과 같은 신대체 요법이 필요하게 될 수 있습니다. 만성 신장 질환을 예방하고 콩팥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첫째, 가장 중요한 것은 원인 질환인 고혈압과 당뇨병을 철저히 관리하는 것입니다. 이별 질환이 있다면 정기적인 검사를 통해 신장 기능 변화를 주의 깊게 살펴야 합니다. 둘째, 음식을 짜게 먹지 않는 저염식 습관을 들이고 단백질 섭취는 적정량을 유지하며 칼륨이 많이 함유된 과일이나 채소는 신장 기능이 저하된 경우 주의해서 섭취해야 합니다. 가공식품이나 인스턴트 음식 섭취를 줄이고 신선한 자연식품 위주로 식사하는 것이 좋습니다. 셋째, 적정 체중을 유지하고 규칙적인 운동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넷째, 반드시 금연해야 하며 음주도 절제해야 합니다. 다섯째, 신장에 해로운 약물 복용에 주의해야 합니다. 특히 소염 진통제나 일부 항생제 등은 신장 기능을 악화시킬 수 있으므로 약물 복용 시에는 반드시 의사나 약사와 상담해야 하며 정체불명의 건강식품이나 민간요법은 피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통해 혈액검사, 크레아틴인, 신사구체 역할과 소변검사, 단백뇨 유무를 받아 콩팥 건강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콩팥은 한번 나빠지면 회복이 어렵다는 점을 명심하시고 평소 건강한 생활 습관으로 소중한 콩팥을 지켜나가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7번째 조연한 건강 위험은 바로 비타민 D 결핍입니다. 비타민 D는 흔히 햇볕 비타민이라고 불리며 칼슘 흡수를 도와 뼈 건강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역할을 하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비타민 D의 역할은 이에 그치지 않고 우리 몸의 면역체계 조절, 세포 성장, 염증 반응 감소 등 매우 다양한 생리 기능에 관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특히 실내 생활이 많고 자외선 차단제 사용이 일상화된 현대사회의 노년층에서 비타민 D 결핍이 매우 흔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그 증상 또한 매우 모호하고 비특이적이어서 간과되기 쉽습니다. 비타민 D가 부족할 때 나타날 수 있는 미묘한 신호로는 특별한 이유 없이 지속되는 피로감, 전반적인 근력 약화, 연하 관절의 통증 혹은 근육 경련 등이 있습니다. 기분이 자주 우울해지거나 가라앉는 듯한 느낌을 받을 수도 있으며 상처가 잘 아물지 않거나 감기에 자주 걸리는 등 면역력이 저하된 듯한 증상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증상들은 다른 여러 원인으로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비타민 D 결핍을 특정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노령기에 비타민 D가 부족해지는 주된 이유는 피부에서의 비타민 D 합성 능력이 젊은 시절에 비해 현저히 떨어지고 야외 활동 시간 감소로 인해 햇볕 노출이 줄어들며 신장 기능 저하로 인해 비타민 D 활성화 과정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또한 비타민 D가 풍부한 음식을 충분히 섭취하지 못하는 것도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비타민 D 결핍을 장기간 방치하게 되면 골다공증이나 골련화증의 위험이 크게 증가하여 작은 충격에도 쉽게 골절될 수 있습니다. 또한 면역 기능이 저하되어 각종 감염병에 취약해질 수 있으며 최근 연구들에서는 비타민 D 부족이 심혈관 질환, 일부 암, 그리고 자가면역 질환의 발병 위험과도 관련이 있을 수 있다는 결과들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비타민 D 결핍을 예방하고 건강한 수치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첫째, 햇볕을 충분히 쬐는 것이 가장 자연스럽고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봄, 여름, 가을철에는 하루 15분에서 30분 정도 팔다리에 직접 햇볕을 쬐는 것이 좋으며 겨울철이나 흐린 날에는 좀 더 긴 시간 노출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다만 피부암 예방을 위해 과도한 자외선 노출은 피해야 하며 특히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 사이에 강한 햇볕은 주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둘째, 비타민 D가 풍부한 음식을 섭취하는 것입니다. 등푸른 생선, 고등어, 연어, 참치 등 달걀 노른자, 버섯류, 그리고 비타민 D 강화 우유나 유제품 등이 좋은 공급원입니다. 셋째, 필요한 경우 의사와의 상담을 통해 비타민 D 보충제를 복용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특히 실내 생활 위주이거나 만성 질환으로 인해 흡수 장애가 있거나 신장이나 간 기능이 저하된 경우에는 보충제 섭취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정기적인 혈액 검사를 통해 자신의 비타민 D 수치를 확인하고 부족하다면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 건강한 노년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7가지의 조용한 건강 위험들, 즉 고혈압, 골다공증, 초기 당뇨병, 녹내장, 노인성 난청, 만성 신장질환, 그리고 비타민 D 결핍은 모두 초기에는 뚜렷한 증상 없이 우리 몸에 다가올 수 있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침묵이 결코 이들 질환의 위험성을 낮추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증상이 없기 때문에 더욱 주의를 기울이고 정기적인 건강검진과 건강한 생활 습관을 통해 적극적으로 예방하고 관리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 몸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 작은 신호들을 무시하지 않고 귀 기울일 때 우리는 더 건강하고 활기찬 노년을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오늘 배우신 내용들이 여러분의 소중한 건강을 지키는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저희 채널은 여러분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위한 유익한 정보들로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